주식으로 인해 죽음의 벼랑의 선자가 제가 이 전쟁터에 입문한 지는 어언 10년. 돌이켜보면 10년간 저의 인생 내지 생활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온통 제 머릿속에는 이 주식이라는 지금은 입에도 오르내리기 싫은 두 단어로 가득 찼고 정상적인 생활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주식 중독이었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과 발이 떨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지만 이 시장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깨지고 깨지면서도 돈만 생기면 주식 계좌에 투입하고 깨지고 투입하고 깨지고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전쟁터에 저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였고 이제는 빚만 1억이 되었습니다. 자본 잠식 주식을 매매도 해보고 우량주를 미수풀도 해서 하루에 몇 천만 원도 날려보고 부도난 주식을 정리 매매도 해보고 이 경험 저 경험을 하면서 저의 주식 잔고는 줄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희한한 것은 제가 수중에 돈 100만 원을 잃었다든지 분실했다든지 하면 밤 잠을 설쳤을 텐데 이 전쟁터에서는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1000만 원을 넘어 억 단위가 사라지고 날아가도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닌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주식 계좌에 있는 저의 돈은 돈이 아닌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몇천만 원이 날아가도 무감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쌓아온 월급, 아기 돌잔치 축의금, 적금, 퇴직금 기타 등등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돈을 이곳에 주식 계좌에 쏟아부었죠. 이 항아리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돈이 2장과 3장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어느 순간에 4장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까? 처자식은 나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몰아세울까? 부모님은 이 충격적인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 장인, 장모님, 형님, 동생, 처남, 기타 등등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나를 어떻게 욕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나의 몸은 병으로 지쳐만 갔고 그것도 모르는 나는 병원만 전전긍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전쟁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으며 현재는 병원은 다니지 않지만 두통과 어깨 통증 등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경력이 12년째인데 본전이라면서 이 시장을 떠나느냐 마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 인생하고는 너무나 정반대라서 말입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동료 직원 중 한 여자 직원의 권유로 시작된 이 주식 전쟁에 5명이서 함께 시작하였으나 4명은 1000만 원 정도를 인생 경험에 교육 등록금으로 날리고 중도하차하였으나 저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지만 지금은 나에게 주식을 권유한 그 동료 직원을 매우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그쪽으로 인도만 안 했어도 지금의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퇴근하면 아리따운 처와 귀여운 자녀들이 나를 반겨줄 텐데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만 사실 제 처는 저와 어울리지 않게 예쁘고 마음씨 착한 여자입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자녀들과 자전거도 타고 공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즐겼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 보지만 현실과의 공간 괴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부인이 마트에 가서 2, 3만 원의 물건이 비싸서 만원대의 물품을 고를 때 저의 가슴 속에는 눈물이 샘처럼 솟아올랐고 자녀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저의 가슴은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못하고 부인이 친구들의 남편들이 자동차를 샀느니 아파트를 샀느니 유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니 하는 말을 할 때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으며 이러한 반응으로 부인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인은 가끔 꿈을 꾼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한 번은 제가 죽는 꿈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꿈을. 이러한 꿈을 꿀 때만 해도 빚이 1억여 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 꿈들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려보면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직장 생활은 15년이 조금 넘었으며 연봉은 대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도 있고 연봉도 괜찮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출발해보세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조언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의 월급을 타도 월 25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연 3천만 원이라고 해도 1억을 상환하기에는 5년 이상이 소요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더 증가할 터이니 5년이 7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제 머릿속에는 빚인 한 장이 아니라 총손실인 4장이 맴돌고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몸을 안정시킬 수가 없고 두통은 심하고 몸도 아프고 해서 인터넷 검색에서 우울증 자기 진단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심각한 우울증 증세라고 나왔습니다. 이 우울증 증세는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약물 치료와 전문의의 치료로 치유가 되는 것이지 의지와 굳은 결심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재 이 증세는 아니겠지 하면서 위로를 하지만 증세가 너무나 똑같고 특히 지읒이 옷에 충동이 자꾸만 느껴지는 데는 이 증상이 우울증이 아니라고 부인하기에는 자기 합리화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투자 원칙을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미수풀 베팅, 여유자금 하나도 없었으며 잦은 매매는 기본이었지요. 제가 증권사에 갖다 준 돈과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1년에 저의 손실금과 맞먹는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10년간 수수료를 모두 계산하면 저는 돈을 잃지 않았다는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지 지금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미칠 것만 같은 기분에 아무렇게나 탁치는 대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아니고 손도 제 손이 아닌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개투 여러분. 저도 주변에서는 이 전쟁터에서 나와라 하고 충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저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저는 마약 중독자처럼 계속해서 빠져들었고 현재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만회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것이 한 방에 만회를 할까 해서 조금씩이라도 만회를 할 수 있을까로 바뀌고 있네요. 그만큼 불안감이 계속 엄습을 해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지금도 망상 속에서 헤매는 내 자신이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이 지옥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평생 번 돈을 다 바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은 점점 아파오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두려움은 계속 엄습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누가 옆에서 혹시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쓴 글이라 맞춤법이나 어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몰래 쓰는 글이라 제 심정을 10분지 1도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10장, 아니 100장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심정이지만 주변 여건상 더 이상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저는 최근 주식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3달 가까이 매매하면서 느낀 것을 적어봅니다. 제가 매매한 종목 중에 대박난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8.5%입니다. 이것만 지켜주세요. 천천히 매매하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1. 절대 계획 없이 매수하지 않는다. 왜 매수해야 하는가? 왜 내가 매수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매수하세요. 매수할 때와 동시에 최악의 경우 몇 %에서 손절매 할 것인가를 설정해 놓으세요. 만약 실제 손절매 설정해 놓은 것에 가까이 근접해서 손절매를 했을 경우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미련을 버리세요. 내렸을 경우를 생각하세요. 2.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는 상당히 어려운 매매 기법이고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초보가 하기에는 수익은 조금, 손실은 큽니다. 3. 조급한 마음을 버리자. 맘 편히 먹으세요. 수익 손실 몇 %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를 판단하세요. 4. 미수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수는 쪽박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코스닥급 등주의 미수몰빵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5. 너무 잦은 매매는 하지 말자.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릴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오를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6. 너무 빨리 수익률을 내려고 하지 말자. 시중은행 금리를 생각하시고 주식으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급등주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상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하지만 매매하고 나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후회도 많이 되고요. 그냥 천천히 주식을 알아가 보려고요. 근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렇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투자에서 돈 많이 버세요. 많은 분들이 주식의 포로가 되어 압제와 고통을 당하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그 창살 없는 감옥은 스스로 간수가 되어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자신이 직접 그 쇠사슬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곡식은 몇 달 만에 수확을 합니다. 어떤 곡식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치와 쑥갓, 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등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라지나 더덕 그리고 인삼 등은 몇 년 동안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사냐에 파종되어 자라는 수많은 작물들 중 어떤 작물을 언제 얼마만큼 파종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농부의 마음으로 숙고해 본 분이라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증시에는 투자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모진 동기로 그런 소음들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심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며 조급한 행인들의 황급한 외침과 같은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불필요한 소음을 등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하는 자연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만 있다면 좀 더 현명해지고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논에 물을 대고 병충해 발생을 살펴보면서 일조량과 웃거름 그리고 잡초 제거 등 비교적 가벼운 농지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자꾸 장작을 뒤집고 건드리다 보면 불이 꺼지지 싶습니다. 조바심으로 솥뚜껑을 자주 여닫는 것은 충분한 뜸들임이 필요한 밥 짓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엌 일에 밝은 어머니는 밖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계절에 상관없이 밥을 잘 지으시는데 투자 역시 시장 환경이 어떠하든지 좋은 기업, 좋은 경영자를 만났다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한 분들과 함께 담수하면서 맛있는 밥상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농사를 지으실지는 여러 선생님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부디 참 자유를 얻어 푸른 하늘로 날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택의 기준 제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주식 투자처럼 선택을 급박하게 강요하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 언제 살까? 얼마에 살까? 얼마나 살까? 샀다면 언제, 얼마만큼을, 얼마에 팔까?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장세가 급락하여 내일 팔기로 했으나 오늘 결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더들은 단 몇 분 안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데이 트레이드가 가능한 이유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표현으로는 목표 수익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들은 이익이 나면 던진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투자 원칙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개의 투자 원칙이면 선택은 바로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은 인기 종목 위주로, 매수는 장중 시가보다 낮게, 매도는 손절매폭에 접근하거나 수익이 나면 이렇게 투자의 원칙을 정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며 의무는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을 제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핵심이 되는 것은 매매 시점입니다. 그런데 투자 원칙은 매매 시점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구실을 합니다. 만약 자신의 투자 원칙 중에 매도 원칙을 마이너스 5% 손실이면 매도, 10% 수익이면 매도 이렇게 정해 놓았다면 매도 시점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매수 원칙을 우량주이면서 낙폭과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면 종목 선정과 매수에 대해서도 대부분 해결된 것입니다. 듣고 보니 투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주식의 최고 기법은 자제력이다. 주식 투자는 홀로 하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남에게 좋은 종목 구걸하러 다니는 분이라면 당장 주식 그만두십시오. 주식은 자신만의 노하우로 해야 합니다. 그 노하우란 오로지 자신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부지런한 관찰력으로 쌓아 올린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식 경력 10년, 20년이라도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고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투자 경력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영원한 하수일 뿐입니다. 기법 좋아하시는데 물론 주식에 풍부한 이론적 기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법 중에 최고의 기법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즉 자제력입니다. 어떠한 현상에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자신이 세워둔 원칙에 충실한 투자, 그것이 최고의 기법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세워둔 원칙이 있지만 급변하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온갖 현상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못 이겨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를 할 때 항상 뒤탈이 생깁니다. 급등주가 나를 향해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이봐 뭘 망설이는 거야. 지금 안 잡으면 넌 후회할 거야. 어서 풀미수 때리라고. 언제 이런 기회 잡아보겠어.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지켜만 보면서 머뭇거립니다. 아냐 위험해.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급등주는 나를 보고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아직 고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는데 뭘 망설이느냐고. 결국 에라 모르겠다 올라타지만 거기가 딱 고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급등주의 고점에서 추락할 때의 기분은 번지점프에서 느끼는 공포감의 100배쯤 됩니다. 결국 하한가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견디다 못해 눈물의 손절매를 하지만 웬걸 바로 그 지점을 단기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갑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억울해서 또 따라잡았지만 하필이면 그 지점이 또 고점입니다. 놈들이 저의 패를 몰래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번지점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번지점프 수준이 아닌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 수준입니다. 결국 혼비백산하고 다 던지고 나오지만 이미 계좌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만일 원칙에 철저했더라면, 유혹에 흔들리지만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이 모든 급등락 현상은 주로 장후반에 나타나는 급등주의 고점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실제 제 경험담이자 급등주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단타는 개장 후 9시 30분까지만 하세요. 아무리 욕심이 나도 무조건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싼 오락료 내고 공포의 번지 점프, 스카이 다이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제력입니다. 주식의 기법 중에서 최고의 기법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입니다. 사지선다형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의 진정한 돌파는 어떤 것일까요? 1. 큰 매물대를 큰 물량으로 한 번에 먹어 들어갈 때. 2. 큰 매물대를 큰 물량으로 몇 번씩 성큼성큼 먹어 들어갈 때. 3. 큰 매물대를 큰 물량으로 성큼성큼 먹음과 동시에 잘 자란 매수량도 동시에 먹어 들어갈 때. 4. 큰 매물대를 잘 자란 매수량으로 엄청난 체결 속도로 먹어 들어갈 때. 이 질문은 진정한 돌파는 어떤 것인가요? 가 아닌 진정한 돌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야 옳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대로라면 정답을 고르자면 1, 2, 3번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매물대를 그냥 매물대가 아닌 큰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큰 매물대라면 정말 깨지기 힘든 매물대로서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면 세력에 의도된 돌파밖에 없습니다. 세력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차트를 만든 후에 큰 매물대는 의도적으로 돌파시켜줍니다.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은 탄력을 받아 한참 더 상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폭발하는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면 개미의 힘으로는 큰 매물대는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설사 대세 상승기라 해도 큰 매물대는 개미의 힘으로는 깨지기 힘듭니다. 199는 큰 매물대의 돌파는 세력에 의도된 돌파이며 이는 개미를 유인하기 위한 세력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돌파입니다. 물론 4번의 잘 자란 체결량으로 엄청난 속도로 먹어가는 사례도 세력에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큰 물량으로 먹어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물량으로 물량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이미 상승시킬 준비가 끝난 매집이 완료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부터 상승시키겠소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번의 경우는 개미의 반응도 함께 살피면서 물량을 저울질한다고 봐야 합니다. 4번과 같은 형태로 물량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단타들의 먹잇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세력이 정말로 크게 상승시킬 종목이라면 잘게 쪼개어 거둬들이며 단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물량을 순식간에 거둬들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한가로 안착시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굳이 물량을 쪼개서 걷어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력의 단타성 매집일 가능성이 높고 요즘은 세력도 단타를 칩니다. 장중 크게 상승했다가 장후반에 폭락하거나 설사 상한가로 안착한다 해도 상한가 한두 번으로 거치는 작은 작전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돌파는 1번이지만 실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시초가에서 점상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장중의 위험부담이 큰 물량을 한 번에 담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형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큰 물량을 성큼성큼 먹어가는데 개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작은 물량을 순식간에 먹어치움으로써 3번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형태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3번이며 더 확실히 설명하자면 세력이 큰 물량을 여러 차례 거둬들이면 개미들이 몰려와 작은 물량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겠죠. 그러니까 3번의 경우 작은 물량은 거의 다 냄새 맡고 몰려든 개미들의 물량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4번은 분명 아닙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대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의 주식 경력은 일천한 편이지만 나름 원칙과 철저한 위험 관리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수익에 눈이 어두워서 지나친 베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풀미수 몰빵으로 질러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얻는다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단순하게 주식이 오르고 내릴 확률이 50%라고 해도 10번 연속으로 수익을 낼 확률은 1024분의 1입니다. 0.097%네요. 따라서 매매할 때에는 항상 손실을 볼 생각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미리 손절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총 원금의 2%, 6.6%가 안전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100만원씩 쪼개서 매수한다면 매수한 주식이 15, 20%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해도 전체 금액의 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조금씩 짊어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절하고 다시 올라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손절을 안 하다가 80, 90% 날려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을 짊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 지냐드라는 박사는 투자가들을 모아서 모의 투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후에 알아보니 욕심에 눈이 어두워 원금에서 25%씩 위험을 감수해가며 투자한 사람들은 100% 깡통을 찾고 2%, 6.6%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수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마컷 위저드인가? 그 책에서도 크게 성공한 투자가들은 모두 2%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찔끔찔끔 투자해서 대박은 도대체 언제 먹느냐?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20% 이상씩만 매년 수익을 거둬도 수삼 년이 누적되면 엄청나집니다. 워런 버핏 같은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가격만 보는 추세 추종자입니다. 각 종목당 총 원금의 10% 정도씩만 차트를 보고 오르는 주식 아무거나 골라 7, 8종목 매수하고 10, 15% 떨어지는 건 바로 손절매해버리고 오르는 건 계속 추가 매수합니다. 매도 시점은 40% 이상 수익을 보기 전까진 가만 놔두고 40% 이상 수익을 봤을 때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시점에서 전체 수익금이 절반으로 꺾이면 분할 매도합니다. 즉 추세를 타면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단순한 전략입니다. 단지 위험 관리만 철저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주로 현물을 하고 하락장에는 공매도나 선물 옵션으로 추세를 탑니다. 주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20분도 안 됩니다. 매일 종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뭘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의 차트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차트가 오르는 종목들을 고르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7,420원일 때 매수해서 35,000원일 때 팔아 수익을 봤었고
46,000원인가? 고점을 찍고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고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한 종목에 전체 원금을 투자하지 않았고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 원금 대비 수익은 100%였습니다. 올해는 몇 개 골라 잡은 종목 중 하나가 360% 수익이 나는 덕분에 전체 원금의 200%를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더 추가 매수하고 싶지만 매수할 돈이 없어서 관망 중입니다. 지금 수익금이 80%로 줄어들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총 수익금이 반절이 되는 순간 손 털고 나올 생각입니다. 옵션도 똑같은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옵션은 변동폭이 너무 크고 주식처럼 손절이 힘들므로 아예 전액 손실을 볼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 금액이 전체 원금의 5%가 넘지 않습니다. 저번 달에 소심하게 원금의 2%만 옵션을 매수해서 만기까지 놔뒀더니 투자금 대비 3배의 수익이 나더군요. 이런 식으로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고 철저하게 살아남자는 주의로 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펀더멘털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하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주식 경력도 얼마 안 되는 주제에 아는 척 한다고 느끼신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한 자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품게 되는 착각은 자신이 수익을 볼 확률이 50%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매수하기만 하면 주식이 바로 상승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2의 수익을 목표로 잡고 $2로 손실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어느 투자자의 회상에서 나왔던 글귀가 생각나서 아는 대로 끄정여 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힘든 주식시장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큰 기회들을 부여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소외되었음을 과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판단을 지속하기도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갈 때는 큰 수익이 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을 모두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무의식 속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수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지 저 같은 소인을 여전히 대박의 심리에 눈이 멀어 한 종목에 몰빵을 하고 상승을 바라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주식을 산 다음 오늘이 조정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상승의 첫째 날이기를 소망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나지 않나 봅니다. 하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벌 주시나 봅니다. 시장은 저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수익을 쉽게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기 위해선 짧은 시야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종목이 그런가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고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면 현재 시장의 상승과 내 종목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 짧은 시간 동안을 뒤돌아보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관조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도 수익을 보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릴 때가 상대적으로 손실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수익을 본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실력을 겸비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심리에 흔들려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면서 부안해 동하는 매매를 하는 거에 비하면 적어도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참으로 어리석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장이 그렇게 기회를 줄 때 참으로 많은 안락한 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느끼며 어리석음의 무지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세의 흐름을 직시하자.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큰 숲을 살펴보지 않고 나무만 고른다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가를 이 정도나마 유지시켜 준 것은 개인입니다. 홀로 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구국일념의 정신으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선도에 나서야 할 기관은 환매로 인한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때 무너질 것 같으면 방어하여 주던 연기금도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투자의 모순은 지금 신용을 쓸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적에 부담이 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나먼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순항을 하게끔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단거리 경주라면 모르지만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하늘도 쳐다보고 심호흡도 하고 여유 있는 마음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상대방의 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배팅을 하여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비가 왔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여 기분도 우울하실 텐데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